2019년 이후 2년 만에 미국으로 다시 찾아온 F1 US 그랑프리는 무려 40만 명의 관중을 기록하면서 넷플릭스 본능의 질주 방영 이후 높아진 F1에 대한 미국 팬들의 관심도를 보여줬습니다. 치열한 드라이버 챔피언십 경쟁은 다시 한번 전통적으로 메르세데스의 강세가 계속된 텍사스로 이어졌고, 프리프랙티스 세션에서 레드불과 맥스 베르스타펜은 확실한 셋업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퀄리파잉에서 이번 시즌 9번째 폴포지션을 따내면서 2번 그리드를 차지한 메르세데스의 루이스 해밀턴을 앞서는 데 성공했습니다. 모터GP 레이스 이후 서킷 오브 디 아메리카스는 울퉁불퉁한 노면이 문제로 제기되었고, F1 그랑프리를 앞두고 새롭게 포장된 노면, 밤새 내린 비, 그리고 예상보다 높은 36도의 트랙 온도가 변수로 작용될 거라 점쳐졌고, 최소 2스톱 혹은 3스톱 레이스도 나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코너는 심한 오르막 경사, 넓은 코너 입구에 비해 좁은 출구로 인해서 많은 혼전이 일어나는 구간이기에 퀄리파잉 직후 해밀턴은 1번 코너를 문제없이 빠져나와 좋은 레이스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레이스 결과가 1번 코너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고, 베르스타펜은 왜 계속 우리 둘이 부딪히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는지 모르겠다. 이번 시즌 접촉이 있었던 건 우리뿐만이 아니다. 안타깝지만 모터스포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레이스 리뷰가 아닌 레드불과 메르세데스의 피트인 작전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US 그랑프리를 앞두고 메르세데스의 엔진을 사용하는 에스턴 마틴의 세바스찬 베텔, 윌리엄스의 조지 러셀이 엔진을 교체하면서 페널티를 받았고, 놀랍게도 메르세데스의 발테리 보타스는 이번 시즌 6번째 엔진으로 교체하면서 다시 한번 5그리드 강등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메르세데스의 토토 울프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 엔진을 사용하는 모든 커스터머 팀들에게 새로운 엔진을 공급하는데 애를 먹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레드불의 크리스천 호너는 메르세데스가 일시적인 성능 향상을 위해 엔진의 내구성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메르세데스의 엔진은 지난 6, 7년간 가장 좋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었다.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과연 남은 5레이스 동안 해밀턴이 다시 한번 엔진을 교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호너는 러시아 그랑프리에서 교체한 베르스타펜의 엔진이 무리 없이 마지막 레이스까지 버틸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2번 그리드의 해밀턴이 1번 그리드의 베르스타펜보다 더 좋은 스타트를 끊었고, 베르스타펜은 필사적으로 해밀턴을 커버하려고 왼쪽으로 해밀턴을 몰았으나 결국 1번 코너를 통과하면서 선두를 내줬습니다. 베르스타펜은 내 스타트는 나쁘지 않았다. 해밀턴이 그냥 더 훌륭한 스타트를 끊었을 뿐이다. 1번 코너는 타이트한 헤어핀이고 난 뒤에서 오는 차들을 피하기 위해 바깥쪽으로 크게 돌았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2번 코너를 지나면서 오른쪽 바깥으로 크게 돈 베르스타펜은 3등까지 밀려날 위기에 놓였으나 팀메이트인 페레즈가 3번 코너 입구 바로 앞에서 자리를 내주면서 2등을 사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랩이 끝나고 해밀턴은 베르스타펜과 1.2초의 간격을 벌렸으나 그 이상 떨어뜨려 놓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여유있게 DRS 사용 가능 거리를 유지했고, 앞서가는 메르세데스가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것을 확인하고 해밀턴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보다 더 빠른 페이스로 달릴 수 있다는 무전을 계속해서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르세데스의 트랙사이드 엔지니어링 디렉터인 앤드류 쇼블리는 미디엄 타이어를 이용해서 좋은 페이스를 내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레이스 초반 8번째 랩 직후 피트인하는 작전이 더 나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미디엄 타이어의 상태를 봤을 때 마지막 랩까지 하드 타이어 2세트를 사용하고도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 빠른 피트인은 레이스 전체를 망칠 것이라는 느낌이었다. 미래를 예언하는 수정 구슬이 있어서 하드 타이어의 페이스와 수명이 생각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런 작전을 세울 수가 없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서킷 오브 디 아메리카스의 거친 노면과 짧은 피트레인 거리로 인해 20초 내외로 소모되는 피트인 타임으로 인해서 언더컷 작전이 큰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레드불은 10번째 랩 이후 베르스타펜을 피트인시키는 초강수를 둡니다. 해밀턴의 뒤에서 더티에어의 영향으로 타이어의 온도 관리에 애를 먹고 있었고, 더 이상 페이스를 올릴 수 없었기에 굉장히 빠른 첫 번째 피트인 타이밍을 가져갔습니다. 타이어의 과열과 해밀턴을 쉽게 추월할 수 없었기에 약간의 도박이었지만 피트인을 통해서 클린 에어를 찾는 작전을 세웠다라고 호너는 말했습니다. 레이스는 이번 시즌 개막전이었던 바레인 그랑프리와 비슷한 양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레인에서 베르스타펜은 메르세데스의 작전에 말려 타이어를 처음에 계획보다 오래 끌고 갈 수밖에 없었고, 미국 그랑프리에서는 상황이 역전되어 먼저 피트인을 감행한 베르스타펜의 언더컷 작전의 이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해밀턴은 타이어를 더 오래 끌고 가면서 레이스 후반 더 높은 페이스를 낼 수 있는 작전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피트인 이후 하드 타이어를 낀 베르스타펜은 매우 높은 페이스를 보여주면서 리카르도를 추월했고, 아웃랩이 끝날 무렵 해밀턴과의 차이를 20초 미만으로 줄이면서 해밀턴의 피트인 윈도우 안쪽으로 파고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메르세데스와 해밀턴은 베르스타펜뿐만 아니라 페레즈에게도 압박받기 시작했습니다.
베르스타펜이 첫 번째 피트인을 할 무렵 페레즈는 해밀턴과 4.8초 차이였고, 이 차이는 해밀턴이 여유있게 타이어 관리에 들어가면서 타이어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 만큼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페레즈는 12번째 랩이 끝나자마자 피트인을 했고, 필요한 만큼의 클린 에어를 확보하면서 해밀턴과의 격차를 줄여나갔습니다. 결국 해밀턴은 베르스타펜뿐만 아니라 페레즈에게도 언더컷 당할 위기에 놓입니다. 해밀턴은 바로 다음 랩인 13번째 랩이 끝나고 피트인을 하면서 첫 번째 하드 타이어로 교체합니다. 하지만 페레즈는 레이스 시작 전부터 식중독 증세를 보였고, 첫 번째 랩 이후 드링크 시스템의 문제로 육체적으로 힘든 레이스를 이어나갔습니다. 페레즈는 매우 힘들었다. 20번째 랩이 끝날 무렵 난 이미 힘이 다 빠진 상태였고, 손, 발, 그리고 시야조차 흐려졌다. 매우 불편했고 그냥 어떻게든 레이스를 완주해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다. 내 커리어에서 가장 긴 레이스였다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피트인 이후 해밀턴은 베르스타펜에게서 6.8초 뒤진 상태로 레이스로 복귀하였고, 천천히 간격을 좁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하드 타이어로 교체한 이후 놀라울 정도로 처음에는 페이스가 떨어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첫 번째 피트인 이후 하드 타이어를 초반에 많이 혹사시켰고, 레이스가 중반으로 접어들 무렵 페이스가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분 40초 후반대에서 1분 41초 초반까지 페이스가 떨어졌고, 해밀턴은 꾸준하게 1분 40초 초반대를 기록하면서 거리를 좁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호너는 베르스타펜의 첫 번째 하드 타이어 세트는 거의 캔버스까지 마모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8번째 랩이 끝나고 해밀턴의 언더컷 사정거리까지 떨어진 베르스타펜은 다시 한번 과감한 이른 피트인을 감행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페레즈가 선두권에서 멀어진 틈을 타서 해밀턴은 두 번째 피트인을 미룬 채 하드 타이어를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레이스 막판 트랙에서 베르스타펜을 추월해야만 우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흘러갔지만,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무려 8바퀴나 더 오랫동안 타이어를 보존한 해밀턴이 레이스 극후반 더 빠른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두 번째 피트인 이후 해밀턴은 베르스타펜에게 8.8초 뒤처진 상태로 피트아웃합니다. 19랩이 남은 상태에서 해밀턴은 한 랩당 0.668초를 줄이는 저력을 보여주면서 앞서가는 베르스타펜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해밀턴은 랩 41과 42에서 백마커에게 가로막혀 페이스가 떨어진 베르스타펜을 상대로 무려 3.3초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하드 타이어 세트를 무리하게 사용했던 베르스타펜은 두 번째 하드 타이어 세트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드라이빙 스타일을 바꾸면서 무리하지 않고 타이어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레이스 후반 DRS 좋은 언저리까지 따라잡을 해밀턴을 상대로 수비할 수 있을 만큼의 타이어 수명을 남겨놓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운전해야 했다. 고속이든 저속이든 미끄러지면 안 됐고, 락업과 휠스핀이 나지 않는 깔끔한 드라이빙을 해야 했다라고 베르스타펜은 말했습니다. 실제로 베르스타펜은 2.1초까지 거리를 줄인 해밀턴을 상대로 48번째 랩에서 1분 39초의 랩타임을 기록하면서 더 이상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랩을 앞두고 백마커인 믹 슈머의 뒤에서 고생하던 베르스타펜은 무전으로 FIA 레이스 디렉터인 마이클 마시에게 빨리 연락해 블루 플래그를 다시 한번 보여줘야 한다고 다급하게 말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 랩을 시작하는 스트레이트 구간에서 슈마허 덕분에 DRS 사용이 가능했고 해밀턴과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해밀턴은 베르스타펜과의 거리를 1초 미만으로 줄이는 데 실패했고 DRS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랩은 첫 번째 섹터에서 좋은 타임을 내면서 두 번째 섹터로 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타이어가 완전히 마모되었기에 쉽지는 않았지만 우승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디테일이다. 그랑프리 우승이 나에게 더 많은 자신감을 주거나 하지는 않는다. 우린 이미 팀이 매우 훌륭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사소한 디테일에 신경 쓰는 게 더 중요하다. 이제는 멕시코 그랑프리에 집중해야 하고 우리 패키지의 최대 성능을 뽑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한편 로우 레이크 디자인의 메르세데스는 서킷 오브 디 아메리카스의 울퉁불퉁한 노면을 조금 더 안전하게 데미지 없이 달리기 위해서 서스펜션의 셋업을 높일 수밖에 없었고, 완벽한 차량의 밸런스를 셋업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이에 대해 앤드류 쇼블리는 차의 셋업 선택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온도가 올라가고 바람이 거세지면서 전체적인 페이스를 낮췄다고 생각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겨우 5개의 레이스가 남은 상황에서 레드불은 드라이버 챔피언십뿐만 아니라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우승도 두 그랑프리 연속으로 이어진 더블 포디움 덕에 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레이스인 멕시코 그랑프리에서는 메르세데스가 반격할 수 있을지, 아니면 레드불이 우승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